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력입니다. 한 주 마무리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달 시작인데요. 주 초에 종합주가 지수가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좀 됐었잖아요. 월요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시장이 일간 100포인트는 우습게 움직이는 이런 조정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 250포인트까지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날도 있었는데 또 100포인트 올라가고 또 다시 1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그야말로 지수건 종목이건 변동성이 좀 크게 노출되는 이런 좀 시장에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4226에서 3953 여러 가지 트리거가 있긴 한데요. 제 눈에 이제 가장 좀 들어온 거는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돈이 약 1,400조 정도 됩니다. 상당하죠. 대한민국 노후자산 아닙니까? 그죠? 1,400조 정도 되는데, 이 국민연금은, 주식. 요새 주식은 이제 국내,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렇게 1,400조가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주식, 대한민국이 이 코스피 시장이, 그죠? 코스닥 시장하고 똑같이 올 초 달렸지 않습니까? 2,400대부터 달린 거니까, 그죠? 요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대략 12% 정도 됩니다. 12% 정도. 그죠? 12%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은 이 국내 주식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비중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와 10만 원일 때의 비중이 더블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가 25만 원일 때와 60만 원일 때 이 비중, 수량은 같지만은 비중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이 커지면서 이 12%에 해당했던 이 국내 주식 시장이, 이 비중이 지금은 이제 17.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4,200을 기준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 17.5%가 14%를 추종하게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내년도 2026년도가 한 14% 정도 국내 주식 비중을 유지하게끔 기금 운용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14%에서 초과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오차 범위를 한 2, 3% 정도 두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17.5% 정도 되면은 내년도에 국내 주식 비중을 14% 내외 정도 플러스 알파로 설정했던 거에서 이제 맥스가 좀 차기 시작을 하잖아요.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이제 1,400조니까 140조에 대한 이 3%가 아니라 1,400조에 대한 3%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한계를 좀 느끼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기관들도 차익 실현 욕구가, 그죠? 이 에이펙 요 회담 요 끝나고 나서, 이 이벤트 끝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막 쏟아졌었잖아요. 여기에 이 AI 반도체에서도 큰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젠슨항이 국내에 직접 와서 국내 이 GPU 26만 대 공급한다라는 큰 이벤트가
있고 나서 이런 요인들이 짬뽕이 되면서 차익실현 욕구가 확 커져버린 거죠. 요게 이번 시장의 어떤 조정의 어떤 작은 플로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시작을 좀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17.5%에 대한 게 14.5% 내외 정도로 다운되면 다시 주식 비중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국민연금은 이 14% 요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 2026년도에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올해 이제 5월 달에 확정이 된 거예요. 내년도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자로. 요거에 대해서 정부가 바꿔라. 이재명 정부에서 요거를 숫자를 좀 높여라. 뭐 이렇게 압박하지 않는 이상 요게 그대로 가고 있는 이상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할 때만 친구가 되겠죠. 급락할 때만 친구가 된다. 이해되죠? 대신 시장이 초과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고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평가자산으로 한 200조 이상 벌었다. 이것 때문에 고갈 시기를 30년 넘게 늦췄다.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그 기간들은 이제 달라지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평가 차익을 키웠던 거. 평가 차익을 키웠던 거는 어디서 키웠습니까? 주도주 집단에서 이 수익률을 키웠죠. 외국인들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주로 수익이 난 섹터가 어디냐 이거예요. 만약에 차익 실현을 한다면 AI 반도체가 있을 거고, 그죠? AI 반도체가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관련된 소부장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좀 있었죠. 이번 구간에 좀 배터리도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후반부에. 그리고 조선주도 있었고, 전력주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원전주도 있었고, 우리가 주도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도 있었고, 로봇주도 있었고. 왜냐면은 평가 차이가 언제부터 생긴 거야? 2400대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 주식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차익, 경계, 매물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그죠? 반대로 후발주들은 어떻습니까? 후발주들은 올라온 게 없으니까 차익실현 효과가 좀 약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소외받았던 후발주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금융지주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도 소외받았잖아요. 그죠? 이런 주식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에서 대형주 일부. 그래서 좀 움직이는 주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 구간에 좀 수익률을 키우는데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도 섹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아야 되는, 한 번씩 이렇게 차익실현 욕구의 대상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이미 이번 주부터 좀 진행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 봐봐요. 이게 주도주인데, 그죠? 주도주인데, 요거를, 강남 반포 아파트로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반포 아파트예요. 예시 들어보는 거예요. 시세는 틀릴 수 있습니다. 32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할게요. 물론 지금 30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분양가가 한 20억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분양가가 20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32평짜리가 30억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강남이 아니라 주변 아파트, 주변이나 지방 아파트.
이걸 주식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32평이에요. 32평인데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라고 할게요. 5억이라고 하고 분양가가 한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4,200대에서 3,900대까지 300포인트 가까운 이 급락세가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자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실전에 투입을 해서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밤새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기저기 동영상 막 보면서 막 정보를 양을 들리는 것보다 이게 질이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질입니다. 질. 짧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질. 3,200대에서 삼성그룹주 수익 나죠. AI 반도체 수익 나죠. 로봇주 수익 나죠.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논리는 되게 단순했어요. 돈 여기서 들어왔다고. 끝. 그죠? 미국 패권 기업하고 연동된 쪽이 이쪽에 돈이 들어왔다. 되게 심플하단 말. 근데 결과가 좋았죠. 마찬가지.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자, 강남에 있는 반포 아파트가 32평짜리가 30억이고 분양가가 20억이에요. 주방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32평에 5억입니다. 분양가가 3억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억이에요. 그러면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이 강남에 있는 반포 아파트가 빠졌어요. 주변이나 지변에 있는 아파트가 빠졌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억밖에 없어도 차라리 5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 가족이나 친척들 돈을 모아서 아니면 은행 대출 어떻게 한번 알아봐서 이 35 아파트에 내가 살 수 없었다면 얘도 한번 폭락하고 얘도 한번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35 아파트가 28억이 될 수도 있고 25억이 모르는 거지. 너무 시장상이 안 좋아. 근데 분양가 근처에서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분양가 근처 오면 22억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5억밖에 없으면 차라리 5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아서 지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대출 알아보든지. 근데 5억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이 6억을 바로 다이렉트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빚을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거주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된다고. 왜?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돈이 제일 많이 모여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층. 돈기를 얻는 지배층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책 읽는 사람 5%도 채 안 돼요. 책 읽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책에서 한번 뭐 히트치게 되면 노벨 문학상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배층들인 책을 보거든요. 지배층들은 책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이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퍼센테이지가 작아도 이 책 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 네, 내가 30억 아파트가 적정 주가에서 형성되고 있으면 평소에는 못 사지만 만약에 어떤 큰 영향으로 인해서 폭락이 나온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사는 겁니다. 물론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걸 사야 되겠지만 주식은 그렇게 가야 돼요. 왜? 돈이 제일 많이 모여있고 지배층들은 저기서 돈길을 열기 때문에. 똑똑한 한 채다 이런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스텝이 발전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지금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차익 실현 욕구가 있어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겼어요. 국민연금에서 요 SSA와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는 한 차익 실현 욕구는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소외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이외에 차익 실현 욕구 대상부터 좀 벗어나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금융주, 금융, 지주사, 그 다음에 인터넷 정도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일부. 이거는 선별을 잘해야 돼요. 예. 그 다음, 주도주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도주들. 주도주들은 여러분들 급락된 다음에 주식들 좀 반등 나올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추격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추격 매수하면 그날 강하다고 해서 따라붙으면 돈 다 잃어요. 물린다고. 왜? 지금은 뻗는 시장이 아니라 차익실현 욕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눌림이나 조정 구경면에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줄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정책 모멘텀이 같이 증가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11월 초인데 11월 말이나 12월 달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대주주 여건 관련된 요거 나올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업들 1년 실적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좀 물량 정리하는 애들도 나올 거고 그런 거에서 좀 자유를 수 있는 기업들을 별도로 뽑아야 되겠죠. 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될 거고 대장주들만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난 이번 구간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소외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주가 다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70% 이상은 뭐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내 포트는 중심주 쪽으로 계속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중심주로만 여태까지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면 여태까지 삼성그룹주와 AI 반도체와 배터리 대장주들만 공략을 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한 20% 내외 정도는 소외주들도 공략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10%는 비상현금. 늘렸다 줄였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 시장을 이끌었던 주식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한두 차례의 급락 조정이 나온다. 얘네들은 매수해도 됩니다. 대신 쳐가지고 홈런을 칠 생각을 하지 말고 요번에는 매매하고 나온다. 한번 반등이나 한두 번 정도 반등 나오면 먹고 나온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가운데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튀는 날 말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 나와서 이렇게 튀는 날, 그날은 말고 시장에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는 날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장대 한번 이렇게 뻗는 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날 공략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면 53만 2천 원, 요거 깨지면 한 매물 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나와버리면은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따라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11만 2천까지 왔는데 97,900원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막 시장이 막 요동쳐요. 또 다시 반등 나왔다 빠져. 근데 급등하는 날이야. 그럼 급등하는 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오늘 종합주가에서 한 3,900대까지 왔으니까 3,900대에서 살짝 다시 이탈돼서 시장이 다시 이렇게 요동쳐요. 전체적으로 깨져. 그럼 주식 막 하락한 종목수를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은 요번에 기판 관련된 업체들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대덕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리아 서킷 이런 업체들. 그죠? 그 다음에 심텍 이런 업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업체들도 있었죠. 그죠?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게 기판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실적 발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적이 충족되는 업체가 있고 충족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실적이 충족되는 기업들 위주로 가야 되겠죠. 걔네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 있냐면은 대덕전자나 하나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이 두 개의 기업 정도가 그나마 나요.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똑같이 가격 조정이 나오면 저는 이쪽을 공략하자는 게 제가 여러분들 제시해드리고 싶은 전략이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죠? 삼성전기도 지금 22만 2,500원인데 얘도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얘들도 이제 탑입니다. 얘들은 주도주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도주들 가운데서 가격 조정이 만약에 나왔을 경우, 그죠? 여기 if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경우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뭐가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이거 한 5개 정도 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돼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반도체와 관련된 포인트 좀 잡아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전력주들도 상당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 그죠? 81만 8천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효성중공업 218만원. 예. 그 다음에 LS일렉. 얘네들은 다 누구들이에요? 대장주였던 애들이잖아요. 그죠? 전력주에서. 요런 애들도 누구랑 비슷하게 가냐면 반도체랑 비슷하게 가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렇게 패밀리처럼 LS일렉이나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이나.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전에 AI 반도체하고 전력주를 같이 공략하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AI 반도체하고 차라리 소외주를 섞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등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번 구간은. 왜? 소외주들의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걸 지금은 시장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전력주를 한다면 AI 반도체 말고 성격이 비슷하게 가니까 그죠? 다른 소외주를 같이 가는 거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자 봐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대덕전자,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LS일렉. 원래 얘들은 주도주잖아요. 주도주. AI 반도체랑 같이 가는. 근데 지금 시장은 소외주가 같이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짬뽕하기보다는 공략할 거라면 이전에는 이걸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왔었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여기에 인터넷이나 금융주를 더 널려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할 거면 요건 좀 쉬고 이쪽 순환매를 노리고 이거를 할 거라면 이건 좀 쉬고 이걸 하라는 얘기죠. 전략이 좀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현재 장세가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 대장은 누구냐면 KB금융입니다. KB 얘가 대장이고요. 얘가 전고점을 뚫으면 금융중 계속 순환매 시킬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신한지주 이 네 종목.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네 종목은 계속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뭐랑 똑같아요? 삼성그룹주랑 똑같아요. 삼성그룹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3,200대에서 4,200대까지 순환매를 시키면서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했었으면 삼성전기하고 삼성전기 했었으면 삼성물산하고 삼성물산 삼성생명하고 삼성생명 팔았으면 삼성중공업 사고 그리고 삼성바이오까지 완전히 쳤잖아요. 그죠? 그 삼성그룹주 한 것처럼 금융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KB금융 했었으면 신한지주하고 신한지주 했었으면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했었으면 우리금융주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걸 아까 말씀드린 그 주도랑 섞어서 또 인터넷은 네이버하고 인터넷 섞어서 계속 하는 거야.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해당이 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이번에 포함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5마리가 되는 거네요.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한미약품이나 D&D 파마텍, 그 다음에 이제 올릭스, 인벤티즈랩, 이게 지금 시장에서 대안주 성격으로 좀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비만 쪽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시장과는 별개로 개별 강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쪽 관련돼서 좀 재료가 큰 게 있잖아요. 노보노디스크하고 화이자하고 인수쟁탈전이 붙었지 않습니까? 비만 쪽 관련돼서 몸값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바이오 대형주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주식들 사면 그 다음에 하이젠, RNM
그다음에 뭐 시메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로봇 관련된 주식들은 그게 좀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반도체 가스 요거와 관련된 좀 논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죠. 그래서 로봇주는 이번에 좀 간망하셔라.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간망을 하시고 차라리 이번 구간에 좀 반등을 노리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똘똘하게 한번 가보자. 기존엔 주도주 위주였었다고 한다면 주도주하고 후발주를 섞으면서 이번 구간 좀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여전히 이 AI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굳건하다. 그러니까 소부장 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이번 조정이 나오면 차라리 소부장을 더 살 생각을 하는 거야. 물타더라도. 근데 이 물타는 이 포인트를 실적주 위주로.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고 있는 마감의 정석이나 뭐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일요일날 저녁 9시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관련된 제가 방향성, 그 다음에 세부 디테일한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실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운용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